안녕하세요, 펀트워치입니다. 지난번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나왔던 온라인 중고장터 사기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7년 동안 5,000명 이상이 사기를 당했고 피해액만 수십억 원이라는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도 울고 간다는 그놈이라고 불리는 주동자와 그가 이끄는 사기단 사건인데요. 많은 이들의 간절함을 이용해 사기를 친 그놈에 대해 지금 속속들이 밝혀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1월 18일에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중고나라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그냥 들었을 때는 예전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입금을 했더니 벽돌이 배달되었다더라 하는 식의 일반적으로 들어본 적 있는 중고거래 사기인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실제 내용을 보니 그것보다 더 전문적인 조직이며 피해자나 피해액을 보았을 때 단순 중고거래 사기가 아닌 근규모의 사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활동하는 집단으로 그놈이 주도하며 10명 내외의 인원이 중고나라나 중고거래 앱에 지속적으로 시중 가격보다 많이 저렴하게 사기 매물을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검색이나 꼬리가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 중고거래글 자체를 텍스트로 적는 것이 아닌 이미지로 올리고 연락처도 확인이 안 되게 카카오톡 아이디만 올려놓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대화명 또한 영영아빠, 찬사 영영아빠 같이 누가 봐도 자식들을 사랑하는 한 가정의 아빠로 보여지게 적어놓았고요. 이들은 해당 글을 보고 구매자가 연락을 하면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고 많은 사람들의 문의가 오고 있으니 구매할 거면 빠르게 계좌 이체를 하라는 식으로 생각할 틈을 주지 않은 채 재촉하였고 구매자가 입금을 하면 입금 뒤 연락이 두절되는 식의 수법을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매자가 경찰서 신고나 사기글이라는 내용의 글을 커뮤니티에 올리면 그때부터 그놈의 여러가지 보복성 테러가 가해졌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매자와 거래를 위해 공유했던 카카오톡 아이디나 연락처를 제품 무료 나눔한다고 하고 무료 나눔 카페나 사이트에 올려서 전화나 문자 폭탄을 맞게 하거나 구매자의 주소로 배달을 시켜 배달 폭탄을 맞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몇 주 동안 50에서 60건의 배달 폭탄을 받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더욱 잔인하고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돈을 돌려달라는 여성 피해자들에게 얼굴 보이게 나치 사진을 찍어 보내면 돌려주겠다는 식의 성희롱과 성폭력을 서슴지 않았고 그걸 믿고 사진을 보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지인들에게 뿌린다고 2차 협박과 가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세탁하는 방식은 상당히 치밀하였는데요. 고액 알바를 할 사람을 모집하여 젊은 주부들이나 돈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보내게 하고 입금된 돈을 어디 계좌로 보내라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고 피해자들은 단순히 입금된 돈을 다른 곳으로 계좌 이체하는 식의 알바인 줄 알고 진행했다가 경찰서 조사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기단은 다른 통장에서 입금된 돈을 다시 비트코인 등을 구매 및 판매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돈 세탁을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그놈이 관리하는 해외 계좌로 입금하는 식으로 치밀한 돈 세탁을 진행하여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일부 시청자분들은 멍청해서 당하는 것 아니냐 누가 봐도 사기인데 그걸 당하는 사람이 바보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카톡으로 그놈과 거래할 때도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증 그리고 회사 명함 이미지도 보내주고 그 명함에 적힌 상호명대로 검색해도 실제로 버젓이 등록이 되어 있고 심지어 구글맵으로 검색해봐도 실존하는 상호명이다 보니 많은 이들이 쉽게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말로는 그놈이 사용하는 위조된 사업자 등록증은 지역이 다 다른데 찍인 인감은 다 용인으로 되어 있을 정도의 조잡함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일반인들은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확인할 길은 없겠죠. 심지어 사기꾼에게 입금을 한 뒤로는 계좌 출금 정지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내가 피해당한 것을 빠르게 눈치채고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를 해도 금융법으로 피싱 외에는 계좌 출금 정지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나 자신 스스로가 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걸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사기 범죄에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네요.
저 또한 한창 마스크가 절실히 필요할 때 그 절실함을 이용한 범죄자에게 몇십만 원을 사기당한 경험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계좌 출금을 막지 못하였고 경찰 신고 후 몇 달 뒤 다행히 범죄자가 잡히긴 했으나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절차가 복잡하고 또 해당 범죄자가 돈이 없다고 못 갚는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여 포기한 경험이 있답니다. 아무튼 정말 많은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한 그놈과 그 사기단은 다행히도 지난달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총책 그놈 포함 총 30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지난 7년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5,000명이 넘고 피해액은 49억 원에 달했다고 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조직적 사기 범행이 경제 질서 및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고질적인 악덕 범죄인 만큼 해외에 도주 중인 공범과 범죄 수익금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 회수할 방침이라며 또한 이번 수사를 통해 검거된 원조격, 조직의 범행 수법을 학습하여 분화된 다른 신생 해외 사기 조직의 존재 등도 확인되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놈과 그 사기단이 저지른 죄명은 협박죄, 업무방해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 다양한데요. 많은 선의의 피해자에게 피눈물을 나게 한 범죄이기 때문에 꼭 그에 합당하는 엄벌을 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중고거래에 희대의 사기꾼 그놈 관련 이슈를 알아봤는데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또 유용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펀투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